들어가는 글, 인생의 마지막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젊을 때는 일, 돈, 성공에 매달리지만 결국 우리가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와 명예, 자식의 성공, 심지어 건강까지도 나이가 들면 모두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 우정과 대신, 노후의 외로움,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저런 경험이 있었지라고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대화한 적이 언제인가요? 이제 한 할머니의 인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장 60년 친구와의 마지막 대화. 내 이름은 이인순. 올해 72이 되었어요.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60년을 함께한 친구, 김영자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일이에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자와 나의 지난 세월을 먼저 말하고 싶어요. 영자와 나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우리 집과 영자의 집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 창문을 열고 인사를 했고 학교도 같이 가고 학교 후에도 항상 붙어 다녔어요. 장난도 많이 쳤고 싸우기도 했지만 언제나 다시 화해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나눠 쓰고 겨울이면 손을 맞잡고 눈닥을 걸었어요. 여름에는 동네 개울가에서 발을 담그고 가을이면 낙엽을 밟으며 잔내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영자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어린 마음에 우린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밤새 이야기하곤 했죠. 시간이 흘러 우리는 각자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어른이 되었어요. 다행히도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게 되어 우리는 여전히 자주 만났어요.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만들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고민을 나누었어요. 영자는 내 인생의 일부였고 나는 영자의 인생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그날도 우리는 평소처럼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우리는 지난날을 추억하며 웃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영자가 내 아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인순아, 너희 아들 요즘 돈 빌리러 다닌다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내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만의 문제였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영자가 알고 있다는 게 더군다나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해? 나는 당황한 채 물었어요. 영자는 어깨를 애쓱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메이, 다들 아는 이야기야. 동네 사람들이 다 떠들던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내 아픔을 이렇게 가십거리처럼 말하고 있다니?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너 정말 그렇게밖에 말 못해. 내가 친구라면 내 아픔을 위로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영자는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 키식 웃었어요. 아니,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60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영자에게 나는 그냥 남의 이야기 중 하나였던 걸까?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 줄 거라 믿었는데 결국 그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걸까? 영자야, 우리 이제 그만 보자. 60년 우정, 여기서 끝내자. 나는 댐치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몸을 지켜나며 걸어 나왔어요. 영자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영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나는 영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너무 허전했어요. 늘 함께하던 사람이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득 영자가 생각났고 저녁이 되면 그날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영자도 나름대로 걱정돼서 한 말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영자의 태도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친구라면, 정말 친구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요.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영자는 내 아픔을 마치 남의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말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예전에는 힘들 때마다 영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혼자서 TV를 보다 문득 웃을 일이 생기면 예전 같으면 영자에게 전화해서 함께 웃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혼자 조용히 웃다가 금세 우울해졌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60년을 함께한 친구지만 나는 그날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느 순간 남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60년 친구와의 마지막 대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녀를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제2장, 노후의 외로움, 그리고 깨달음. 영자와 인연을 끊고 난 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60년을 친구라고 믿었지만 결국 나를 가십거리로 삼은 사람이었다면 더 이상 내 곁에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려고 해도 뭔가 하나가 비어있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집안에 있던 오래된 가구를 버린 것처럼 정리한 것 같지만 자꾸만 그 자리만 보이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젖히면 문득 영자가 생각났어요. 예전에는 아침이면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날씨 좋네, 산책 갈래? 그럼 영자는 대답했어요. 좋지. 공원 벤치에서 만나자. 우리는 그렇게 습관처럼 만나 수다를 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자를 보낼 사람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쥔 채로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낮에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예전에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너 그 드라마 봤어? 오늘 완전 대박이야. 영자는 항상 호응해 주었어요. 봐야지. 지금부터 볼게. 그리고는 다음날 만나 그 장면에 대해 수다를 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보고 혼자 웃고 혼자서 감탄하고 혼자서 눈물을 흘렸어요.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게 이렇게 공허한 일일 줄 몰랐어요.
가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그 통화는 길어야 5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엄마, 잘 지내? 응, 나는 회사에서 바빠. 밥 잘 챙겨 먹어. 그리고 통화가 끝났어요. 나는 혼자서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영자를 마주쳤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고 하트만 밀면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그 거리는 너무 멀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어요. 60년을 함께했는데 우리는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러다 문득 젊었을 때 들었던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면 괴로워질 뿐이다.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영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단지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가길 바랐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여태껏 영자가 나를 먼저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사과해야 한다고, 그래야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는 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영자야, 잘 지내니? 한 문장을 적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단이 먼저 나올까봐 혹은 어색한 인사가 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나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나는 요즘 잘 지내. 그런데 가끔 내가 생각나. 우리 한번 만나볼까?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이 편지를 보내는 게 맞을까? 영자는 이걸 받고 어떤 기분이 들까? 그녀도 나처럼 나를 보고 싶어 할까? 아니면 이미 나를 잊어버린 걸까? 편지를 들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우체통 앞에서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편지를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영자가 답장을 하든 하지 않든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았어요. 이제는 기다릴 일만 남았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아주 오랜만에요. 제3장, 용서,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 그날 이후로 나는 영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혹시 영자일까 싶어 망설였지만 손이 가는 순간 다시 내려놓았어요. 내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이대로 끝인 걸까? 60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인데 한마디 말로 이렇게 끝나버려도 괜찮은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감정이 너무 강렬했어요. 영자의 말투, 표정, 그날의 분위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어쩌면 영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영자 없이도 나는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시장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 손주가 오면 놀아주고
별다를 것 없었어요. 그런데도 뭔가가 허전했어요. 어떤 날은 괜히 공원을 산책하다가 익숙한 벤치 앞에서 멈춰 서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 나와 영자가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벤치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영자의 며느리를 만났어요.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무거운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버지도 편찮으시고 남편 사업도 많이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영자의 가족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내가 힘들 때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자도 같은 시련을 겪고 있었다니. 어머니가 밤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오세요? 괜찮은 척하시지만 정말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 순간 6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단하고 씩씩한 그녀의 모습. 하지만 지금은 혼자 울고 있다니.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어요. 나도 모르게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넣어두었던 편지를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써두고 보내지 못한 편지였어요. 영자야, 잘 지내니? 나도 내가 많이 보고 싶구나. 우리 한번 만나볼까?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편지를 보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묻어두어야 할까? 편지를 썼을 때만 해도 나는 용서할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녀를 다시 만날 용기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혹시 그녀가 여전히 날 원망하면 어쩌지? 혹시 내가 다시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어. 나는 깊은 한숨을 쉬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우체통에 넣었어요. 내 손을 떠난 편지가 영자의 손에 들어갈 때쯤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 있을까? 나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기다려볼 용기가 생겼어요. 제4장, 다시 만난 친구, 그리고 눈물. 편지를 보내고 나서 나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어요. 답장이 올 거라고 기대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영자가 편지를 읽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혹시 찢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고 덮어두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영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고 편지도 오지 않았고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갔어요. 나는 실망한 건지 아니면 그저 덤덤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 일부러라도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 동화 들려주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해서 지원했어요. 작은 아이들이 내 앞에 앉아 동그랗게 눈을 뜨고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떠올리니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나는 멈춰 서고 말았어요. 영자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오랜만이었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처음 보는 거라 그런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인순,
잘 지냈어. 나는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도 잘 지냈니? 짧은 인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나누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었다는 말도, 원망과 후회와 그리움이 다 담겨 있었어요. 나는 먼저 피하고 싶었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가방을 고쳐 매면서 말했어요. 나 먼저 가볼게요. 그리고는 걸음을 돌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복지관에 나와 한참을 걷다가 멈춰섰어요. 숨을 고르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게 최선일까? 집으로 돌아와서도 영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나도 모르게 창밖을 보다가 한숨을 쉬고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6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이제는 몇 마디조차 나누기가 어렵다니. 그날 밤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영자가 그걸 읽었는지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내가 그 편지를 썼던 마음만큼은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다시 복지관에 갔어요. 제5장 노후에는 다 부질없다. 하지만 함께라면 다르다. 다음 날 나는 다시 복지관에 갔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영자가 또 와 있을까 봐 신경이 쓰였어요. 괜히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영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서운했어요. 어제 그 어색한 만남이 끝이 되어버린 걸까? 이제 정말 다시는 마주칠 수 없는 걸까? 그렇게 한참을 앉아 동화책을 읽다가 문득 누군가 내 옆에 앉는 기척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영자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도 왔네? 그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너도 왔네. 둘 다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별말 없이,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영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편지, 잘 받았어.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영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별건 아니었어. 영자가 잠시 나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떨리는 얼굴을 하고 있냐? 나도 모르게 따라 웃었어요. 참, 이 사람은 예전부터 내 속을 꿰뚫어 봤지. 여전히 그러네. 너도 참 여전하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둘 다 여전하네요. 그날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편안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제도 만난 것처럼. 영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했어, 일순아.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미안했어, 영자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풀린다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세월이 단 하나의 말로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 우리는 다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서로를 다시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
영자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다 내려놓고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 부질없더라. 근데 너랑 같이 있으니까 좀 덜 부질없는 것 같아. 우리는 깔깔 웃었어요. 노후에는 다 부질없어요. 돈도, 명예도, 자식들도 결국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한 사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부질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마지막까지 품고 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것이에요.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노후의 행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가 있나요? 혹시 아직도 용서를 망설이고 있나요? 지금이라도 전화해보세요. 잘 지내니?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오래된 친구와의 추억 혹은 다시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작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